그러니까 사실 1억 하면 서울로 생각하면 뭐 한없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걸 진짜 멀리 가면은 정말 멋진 집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좀 내년도에도 가격은 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회사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축축 다 지역별로 상승률을 예상해 보니까 네. 서울은 한 4% 평균, 음. 경기도도 한 4%, 인천은 한 7%? 네. 그 정도는 오르겠더라고요. 내년에요? 내년에. 이게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만 봤어요. 아파트만 4% 정도? 근데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과거 이제 한 4, 5% 올랐던 네. 2015, 16, 17년 정도의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네. 싶은 거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아파트 구별로 네. 아파트 단위로 확대를 해보면 네. 지금 평균치가 네. 좀 낮은 것들은 1, 2%짜리 아파트도 되게 많고요. 네. 좀 괜찮은 것들은 막 15%, 17% 그런 거예요. 네. 그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신축 똘똘한 아파트를 쳐다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은 4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똘똘한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일 수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네. 실제 데이터로 조금 이게 예측이 조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 요인은 뭘까요? 그렇게 상승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네. 뭐 어떤 걸 보세요? 저는 사실 다른 것들보다 네. 돈의 움직임을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제가 뭐 201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6년 동안 매년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각각 부동산 전망을 해왔었거든요. 저는 돈의 움직임을 먼저 봐요. 네. 돈이 어디로 갈 건가. 네. 돈은 꼼수가 없어요. 네. 정직하게 높은 곳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낮은 곳으로 그냥 가요. 네. 그러거든요. 네. 네. 과거 이제 2009년도부터 지방이 상승했던 이유가 네. 2006년, 2008년 수도권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때 이제 LTV 규제, 네. 양도세 중과 네. 하자마자 돈은 다 지방으로 갔어요. 네. 몇 년 동안 지방에 놀다가 네. 2014년 말쯤 돼가지고 LTV도 풀어주고 분양가 상한도 다 풀어주고 하니까 돈이 수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다 네. 규제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최근 2년 동안 지방으로 되게 많이 갔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과연 그러면 또 이 돈이 수도권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네. 저는 당장 가기가 힘들다고 봐요. 물론 물론 이제 일부 수요는 네. 서울에서도 계속 사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대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수도권보다는 특히나 서울보다는 네. 지방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돈의 움직임 때문에. 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네. 야 그거는 뭔가 다주택자들이 네. 투자라는 거로 생각했을 때 네. 뭐 그럴 수 있을 거다. 네. 왜냐면 서울은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 네. 돈 벌려면은 규제가 네. 적은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과거의 패턴이었고. 근데 서울에 지금 어쨌든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좀 더 무리해서 돈을 막 땡겨서 집을 사려는 갈아타기. 수요. 조금 보태서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 엄청 많이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0분의 1, 5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갈아타기 수요가 정말 많죠, 사실은. 네. 다주택자보다 그 수요가 훨씬 커요. 네. 근데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연 뭐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네. 아마도 실거주하기 위한 집을 그냥 마치 내가 몸테크를 하고 미리 하나를 사둔다거나 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팔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기는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사보자 네. 정도로 접근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정도의 돈이 수도권을 못 가요.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 돈은 결국 또 지방으로 올 거다. 사실 지금 그 돈들이 꽤 많은 돈이 지금 지방으로 막 가고 있죠. 네. 올해도 막 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자연스럽게 무주택자 분들의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상승기를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네, 뭐 네. 매각을 해서 뭐 투자금을 만들었을 텐데 네. 대부분은 아마 뭐 주식에서 크게 성공하신 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만으로 모았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투자금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진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거밖에는 네. 선택지가 없을까요? 수도권 안쪽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음, 오히려 음, 그냥 수도권에 있는 거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눈높이를 낮춰서 네. 살 수도 있고, 네, 심지어 몬테크를 하면서 내가 한 4년 뒤에 들어갈 집을 사줄 수도 있고, 네, 여차하면 그래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살고 다른 지역에다 투자를 해버리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지방에 있는 걸 똘똘한 걸 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네,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이 좋을 거냐, 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이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을 빨리 불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깔고 있는 돈을 무조건 적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는 보고요. 네, 그리고 좀 투자 마인드로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대 다수의 한 60%는 네, 자기가 잘 아는 동네에서 나중에 내가 혹여나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고려할 거라고 봐요. 저는 수도권에 계시다면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나름 가격이 좀 저렴한, 어떻게 보면 조금 못난이 한 채를 사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거를 사는 걸 되게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뭔가 안 그래도 고점인데 여기서 못난이를 산다? 그러면 나는 뭔가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그 추천하세요? 반대 입장이에요. 일단은 수도권은 사실은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못난이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몰았어요. 네, 근데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수도권에만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지방 전역으로 보면 네, 서울만큼 진행되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뭐 5분의 1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 10%, 20% 똘똘한 아파트와 뭐 한 50%, 60% 되는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한 2년 동안. 네, 이 친구는 수도권이 그랬던 것처럼 키 맞추기를 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어놨던 뭐 40평, 50평, 막 평당 1,000만 원이 안 하는 곳도 많아요. 네. 그 지역 내에서 입지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곳들은 무조건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은 의외로 키 맞추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내가 그 가격에 만족하면서 살 거냐 말 거냐, 그 정도만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조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1주택자 얘기하던 거가 있어서 요거 네. 좀 여쭤볼게요. 1주택자 분들한테 네. 아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될 수밖에 네.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사실 내가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뭐 정말 네. 강남에 뭐 30평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가만히 있을게라고 하지만 네. 보통 1주택자 분들이 자기 집을 너무 좋아하기보단 나는 약간 중간 다리로 자꾸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찌 보면 약간 멈춰버린 케이스일 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를 해서 네. 그냥 꼭 돈을 떠나서 네. 우리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거 말고 네. 좀 뭔가 좀 조언을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갈아타기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최상의 전략이었어요. 네, 왜냐면 LTV가 뭐 70%까지는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네, 레버리지가 70이 된다는 소리고 내 돈이 30%만 있으면 됐잖아요. 네, 지금은 그게 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돈이 30%에서 지금 100%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를 끼고 사잖아요. 저는 그 선택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면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전세가율 지역도 최소 50은 되고요. 네. 좀 높은 곳들은 60% 이상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내가 대출해서 들어가는 거랑 레버리지 크기는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이 굉장히 현명하다. 현실적이고. 네. 그러니까 1주택
이 갈아타기라기보다는 그냥 내 집은 떠나보내고 나는 이제 뭐 빌라나 뭐 이런 데로 뭐 가서 월세도 살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라는 레버리지밖에 없으니까 현재 맞아요. 그거를 써서라도 조금 네. 더 좋은 데로 가라는 얘기신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세를 살 수도 없잖아요. 전세 살고 이제 전세 대출을 일으키면 또 안 다음번에 또 내 집 네. 말을 못하게 막 막으니까. 뭐 집 사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건 네. 안 되는 거고 그럼 네. 현실적으로 월세를 살면서 전세 끼고 집을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거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할 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데 왜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 대출을 해줘도 되는 건데 저도 안타깝죠.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국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네. 그분이 나이가 되게 젊거든요. 네. 심지어 여성분이에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뉴욕에다가 내 집 네. 마련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 얘기하기로 화장실에서 현관까지만 저희 집이고요. 네.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 했지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80%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네. 우리는 그 선택지 자체가 없다라는 게 네. 그게 이제 조금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요즘에 뭐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은 네. 뭐 있는 집을 팔고 막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이제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서는 네. 답이 안 나올 거고요. 네. 아파트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말들 보면 네. 뭐 사실 아파트도 그냥 오피스텔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생활주택인데 도시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은 생활이 안 되는데 생활형이라고? 네. 되게 이율배반적인 단어 두 개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전부 다. 네. 혼종의 혼종이죠. 그래서 이게 생활 숙박시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뭐 모텔, 호텔 같은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라는 거고 네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실은 빌라인데 네. 도시형이라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립주택가에 그냥 덩그러니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하던 것들을 사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비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네. 경우는 이제 규제가 없으니까 충분히 내 집 마련 겸 실거주로 고려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단점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빌라촌에 있는 게 최대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시 외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도시 외곽 신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 상품이 차별화가 되려면 아마도 테라스로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곳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옆에 술집, 막 유흥가에 있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굉장히 쾌적한 오피스랑 어울려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진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준의 상품성이라면 그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틈새 종목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는 전수조사를 사실은 거의 다 했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얼마였는데 아파트보다 몇 프로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는 올랐고 어디는 안 올랐는지 네. 이것들을 제가 쭉 줄 세어보니까 입지가 좋은 순으로 지금 쫙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시간이 지나고 혹시나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조금 떨어지는 조정받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딱 그 정도만큼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거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갈아타기 정도로 하는 거라면 저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왜냐면 지금 가장 마음이 급한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이고 네. 유주택자 분들은 뭐 정 안 되면 자기 집으로 뭐 어떻게 들어가서라도 살든지 뭐라도 대안이라도 있지만 지금 네.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월세 상승 같은 것들이 또 네. 예견되는 게 있어서 네. 가장 걱정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주식으로 가는 분이 있고 네. 부동산으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주식하세요?
주식 투자? 거의 안 하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계좌 개설은 했어요. 왜요? 이제 부동산에 이제 갈 돈을 약간 일부 좀 넣으시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볼까? 음. 네. 그래서 주식을 최근에 2개를 샀어요. 아. 한 3개월 전에. 네. 8월 달에 샀으니까. 네. 뭐 하나는 수익률이 한 80%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나머지 하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한 주씩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용인 거죠. 정찰병을 보냈군요. 그렇죠. 네. 아이 교육용으로 그냥 같이 조금씩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네. 그 부동산 쪽으로 어쨌든 평범한 직장인에서 그 이제 투자자로 이제 네. 바뀌신 거고. 네. 그러면 부동산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같이 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 버린 네, 상태에서 네, 네. 절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021년에는 네. 부동산이 아니라 우선 주식 같은 거라도 소액 네. 투자가 가는 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방법을 찾기를 그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뭐 만약에 제 친동생이 앉아 있다면 네. 저는 그래도 부동산부터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돈 한 5천이라도 있다고 하면 네. 해볼 수 있는 수준은 되거든요. 물론 주식은 더 작은 금액 가능하긴 하지만 네. 저는 일단은 이 떨어질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네.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는 봐요. 이게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을 잃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사회초년생들은 공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수록 무주택자일수록 저는 돈이 많은 게 허들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주식도 잘하면 괜찮지만 저는 부동산부터 조금 조언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하고 네. 현금 그럼 5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네. 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분이다. 네, 뭐 네, 정확하게 좀 더 뭐 강남 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분이다. 네. 네. 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네. 뭐 어떤 거가 보통 무난한 선택이라고 좀 보세요? 사실 5천만 원이면 좀 작긴 해요. 한 1억 정도를 좀 1억으로 갈까요? 조금 작긴 하거든요. 신혼부부 1억. 그래요. 좋아요. 부모님이 좀 도와줬습니다. 네, 1억 정도. 맞벌이도 조금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네. 1억 정도라고 봤을 때 그분의 선택지는 첫 번째는 청약한다. 계속 그냥 기다렸다가 네. 뭐 선택지는 있을 거예요. 선택지는 있죠. 힘들지만 네. 그게 아니면 뭐 조금 외곽에 가서 내 집 마련한다. 저렴한 걸로.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나중에 갈 집을 사둔다. 네. 요 정도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죠. 사람들이 선택을 잘 안 하는 거. 내가 이사 갈 생각이 1도 없어요. 네. 되게 멀리 있는 거를 그냥 하나 사둔다. 그래서 실소유랑 거주를 분리하는 거죠. 네. 저 그게 네 번째라고 보거든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청약은 이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네. 좀 민망할 수준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그 돈 주고 간다? 거의 불가능하죠. 뭐, 몰라요. 저 진짜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출퇴근 거리 한 2시간 네. 막 이렇게 가야 네. 되겠죠. 네. 현실적인 건 세 번째죠. 그래서 조금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사두는 전략. 네. 근데 이 3번의 리스크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못난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네. 그 지방은 예를 들어서 매가가 제일 비싼 게 5억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한 4억짜리 만 사도 네. 상위 30% 아파트예요. 네. 네. 4억인데 뭐 전세가가 3억이에요. 1억에 핸들링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유와 실거주를 분리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적은 거죠. 어쨌든 돈이 네, 적은데 네.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비싼 동네에서 실거주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과욕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나중에 벌어서 네.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네. 거리를 멀게 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은 멀어진다는 게 곧 그 리스크라고 생각하니까 더 걱정돼
있는데 투자를 해보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전혀 아니죠. 네, 오히려 싼 동네에서 좋은 물건을 사는 게 네. 비싼 동네에서 안 좋은 물건 사는 것보다 낫다. 낫죠. 훨씬 낫죠. 그 친구부터 오르기도 하고, 네, 만약에 50만인 도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상위 10% 이내라면 네, 50만 인구가 살고 싶은 진짜 워너비 집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수도권은 이렇게 큰데 네. 거기서 내가 하위 80%를 선택하면 네, 이거를 버리고 딴 데로 가고 싶은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억 하면 서울로 생각하면 뭐 한없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걸 진짜 멀리 가면은 정말 멋진 집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 상위 5%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지방으로 잘 못 갈 것 같아, 사람들이. 네. 아마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지방에 가서 그 돈을 불려서 언제 서울 걸 사냐. 네. 그 생각을 또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돌아서면 그래, 그건 아니야. 선을 그어버릴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사람 붙잡고 싶은데 그러려면 1억이란 돈은 네.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뭐 40억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40층이라고 보면 네. 지금 우리는 1층에 있거든요. 어떻게 10층, 20층, 40층으로 한 번만에 뛰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에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4층, 4에서 한 8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바퀴만 돌리면 충분히 내가 서울에서도 살고 싶은 집을 사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과거에 정확하게 1억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 돈을 저도 정직하게 굴려서 저는 4년 동안 수도권엔 집을 한 채도 산 게 없어요. 네. 그렇게 해도 다 되더라는 거거든요. 1억이 2억이 됐고 2억이 4억이 됐고 네. 4억이 전 6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8이 되더라고요. 8은 그 다음에 16이 돼요. 네. 16은 32가 되고 네. 이걸 2배로 만드는 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2, 4, 6, 8, 10 이렇게 하면 언제 이게 20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깨트리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다가 굴려서 얘를 2바퀴만 돌려도 네. 생각보다 큰 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 좋고 네.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유일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주택을 또 막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를 샀다가 네. 뭐 예전처럼 정말 그 하락장 때 막 10개, 20개 사도 뭐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시장하고는 네. 조금 달라져서 그래도 여전히 그 전략은 유효할까요? 왜냐면 무주택자이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어차피 시작하자마자 막 5개씩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어차피 하나 사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괜찮은 선택이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다르죠. 네. 돈이 좀 더 많고 네. 그런 분들은 그거를 뭐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틈새 투자 종목으로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투자를 할 때도 미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투자처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 많거든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허물어져 있는 것들, 뭐 입주권은 뭐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선택지는 훨씬 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주택자랑 다주택자 선택지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럼 무주택자분들한테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괜찮다고 보죠. 왜냐하면 청약하는 아파트 중에서 상위 10%에 있는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것들, 특히나 택지개발지구로 네. 광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은 역시나 그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5억 미만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계약금 10%, 프리미엄 5천만 원 줘도 1억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상위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한 20% 정도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5억짜리가 1억 정도 오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일으켰고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방이든 뭐 아니면 어떤 뭐 자기 금액에 맞춰가지고 네, 네. 특정 지역에서 상위권의 물건을 사라. 돈에 맞춰서 비싼 동네에서 하위권을 사진 말고 네. 거기서 시작을 거기서 네. 시작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도 수도권에 있는 거 똘똘한 거 하나 1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사세요. 그 말을 네. 하고 싶어요, 사실. 네. 2015년도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일단은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입장은 다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무조건 지방에 가서 제일 똘똘한 것만 사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곳은 신축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눈높이를 한두 단계 클래스를 낮춰도 충분히 괜찮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꼭 강남이 아니어도 네. 뭐 성동구나 네. 심지어 뭐 동대문구 도봉구에 있는 것도 네. 꽤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사면 네. 다 키 맞추기를 하더라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지방도 너무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음. 그래서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아요. 음. 지방 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똘똘한 것만 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면 선택지가 되게 많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도시 안에서도 시차라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1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종목이에요. 그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대부분 이제 투자를 또 하고 싶어 하시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동산 투자에서 네. 가장 꼭 지켜야만 하는 어떤 뭐 원칙 아니면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편견을 좀 깨트리는 일이라고 봐요. 이제 그 한 줄에 너무 많은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긴 한데요. 네. 투자하면 아파트, 아파트 하면 분양권, 네. 거기서 머물러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지방 투자할 때도 그렇고 수도권 투자할 때도 그렇고 그 지역을 관심을 뒀지만 사실 그 지역의 모든 종목을 다 훑어봤던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지역 저 지역 열심히 볼 게 아니라 네. 정말 괜찮은 지역을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다 훑어봤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고요. 제가 초보자 시절에 했던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전국 아파트를 이해를 하고 그게 되고 나면 뭐 분양권도 좀 공부하고 재건축 공부하고 재개발 공부하고 토지 공부하고 뭐 상가 공부하고 요 순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네. 초보자일수록 네. 내가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지역을 파되 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구축이 올라야지만 분양이 잘 되고요. 네. 그래야지만 프리미엄이 붙고 네. 그래야지만 다른 종목이 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없어요. 네. 분양권, 재개발 이런 애들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가 있는데 네. 걔네들은 클릭 한두 번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 같이 보면 이야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분양 가격이 지금 P가 3억이 붙었네. 네. 신축이랑 시세 차이 너무 많이 벌어졌네. 그러면 신축을 사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금액이 거의 똑같다고 하면 분양권을 사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분양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오르면 미래 분양권이 될 수 있는 입주권을 사면 되는 거고. 네. 그것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사업 시행인가 중에는 사면 되는 거고. 선택지도 많아지고 확신감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지역을 보되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넓히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나중에 미루지 말라.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지역에 뭐 모든 걸 다 해서 지역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지역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선 하나부터 네. 확실하게 꿰고 나서 넓혀 시세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뭐 아파트만 이게 아니고 네. 뭐 분양권 뭐 네. 오피스텔 뭐 다 보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그 지역을 파악하면 네. 이 아까 말씀하신 뭐 이걸 모든 걸 관통하는 것 같아요. 이 시차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움직임. 아파트를 공부했는데 이 지역이 이만큼 오른 거예요. 네. 아 늦었구나 하고 다른 지역을 갔는데
내가 지나갔던 지역에 막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건데 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제서 재개발 막 시세 올라가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난 와버린 거죠. 네. 그 좋은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램구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투자자가 되고 싶고 현재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투자에 성공하신 분 입장에서 좋은 어떤 그런 핵심을 전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램구님 감사합니다.